네, 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형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는 1976년 설립돼서 2011년 2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동차 부품과 기계 사업으로 구분되며 자동차 부품은 엔진, 구동 부품, 친환경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계 사업 부문은 공작 기계 사업과 특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량 부품 사업은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엔진 사업, 모듈 사업, 일반 부품 사업, 소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고객사는 현대자동차, 기아 외에도 GM, 르노, 닛산, 포드 등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계 사업은 매출의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스마트 솔루션 사업과 특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7조 5,277억 원, 영업이익 1,027억 원, 당기순이익 56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2.8%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4.5%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잠정 실적 공시를 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 공시입니다. 동정보는 잠정치로 향후 확정치와는 다를 수 있다. 지금 가결산치예요. 1분기의 가결산치인데 결산이 확정된 시점에 이 소폭의 어떤 이 증감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출액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8%가 좀 증가한 1조 9,068억 원. 1조 9,068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전 분기, 4분기 기준에서는 좀 0.8%가 다소 매출에 좀 감소 요인이 있었지만 전년 동기 1분기 대비해서는 지금 2.8%의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입니다. 514억이죠. 514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4분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87.7%가 좀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입니다. 132억 원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1%가 좀 감소했는데 지금 4분기 기준에서는 흑자 전환하면서 비교적 전 분기 대비 양호한 좀 실적을 좀 발표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매출액의 경우에 또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의 매출 신장과 영업이익의 어떤 상승 효과가 있었다라고 회사는 공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위아가 올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좀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게 됐는데요. 대표님, 그럼 아무래도 2분기에는 좀 실적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가장 좀 현대위아의 최근에 사실 이 하락폭을 좀 가져왔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어떤 장기화 조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대위아가 사실 러시아의 엔진 공장을 좀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사실상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의 어떤 적용이 아직은 좀 힘든 러시아발 불확실성이 사실상 이 상존하게 되면서 지금 1분기 기조효과는 사실상 이제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태가 좀 장기화되는 어떤 흐름들이 좀 있으면서 2분기 기조에는 오히려 실적 부분에 좀 충분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판매에서 납품하는 매출 실적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투입되는 어떤 고정 비용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공장을 지금 당장 폐쇄할 수는 없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장 운영에 따른 어떤 고정비 인식이 2분기에 조금 더 반영이 된다면 지금의 매출의 어떤 신장 효과에서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2.8%의 어떤 신장, 막대한 매출 신장을 가져오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수익성 제고 관점에 의해서 러시아의 엔진 공장이 사실상 2022년도 실적에 중요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전망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사실상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으로 인한 대러시아 제재 효과가 지금 2분기에 또는 3분기 2023년도까지 보다 더 장기화가 된다면 이에 대한 어떤 고정비 투입 비용은
사실상 이 손실로 좀 이 반영된 효과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좀 2023년까지 장기화가 된다면 손실 효과가 좀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전기차 시대가 좀 예상보다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좀 성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대 위아의 경우에 지금 내연기관차라고 보면 자동차의 어떤 사륜구동 이 조향 장치라든가 구동 장치들을 좀 만들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네. 즉 부품사인데 사실상 저희가 이제 만도에서도 사례 좀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이후에 사실상 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이 선회되는 이 산업의 이 변화. 자, 지금 당장에 우리가 고속도로를 좀 보더라도 전기차 비중이 막대하게 내연 차량을 좀 뛰어넘지는 못하고 그렇죠. 있죠. 사실상 확산세를 좀 더 가져가기보다는 서서히 산업의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연기관차의 어떤 이 차량 생산은 점진적으로 좀 중단될 가능성이 좀 크고요. 네. 이후부터는 전기차가 이제 본격화, 전기차 또는 이 수소차의 어떤 본격화 시대가 예고가 좀 됐었기 때문에 이미 시대는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캐파 또는 이 적용될 수 있는 부품사 관점에서는 점진적으로 실적의 감소 추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산업의 어떤 변화에 적용하지 못하고 내연 이 기관차에 들어간 부품으로서 고도를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위아 역시도 지금 전기차에 좀 이 적용이 가능한 이 부품입니다. 전동화 X이라는 이 개발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전기차에 좀 탑재가 돼서 2023년도에는 현대 eGMP에 등록하겠다. 이 부품을 정식으로 좀 등록해서 적용하겠다라는 어떤 발표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기차 부품 수요가 2023년도부터 새롭게 반영되는 좀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양산되고 있는 양품 차량의 대부분은 내연기관차의 어떤 비중이 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기차의 인프라가 충분히 좀 갖춰지고 있고 앞으로 이 배터리의 어떤 기술 고도화가 빠르게 진척이 좀 된다면 전기차의 어떤 시대는 보다 빠르게 좀 선회될 것처럼 예상이 되고 유럽의 경우에는 독일차의 경우에 사실상 이제 더 이상 내연기관차는 생산하지 않겠다. 네. 방향선회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빠르게 전기차 시대를 위한 어떤 준비 작업이 좀 시작이 될 테고요. 현대위안의 이런 관점에서 충분한 전기차의 어떤 구동 가능한 전기차용 사륜 구동 부품의 어떤 이 납품 실적이 보다 좀 부각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전기차 산업의 변화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2023년도부터는 그래도 효과가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미래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데도 힘을 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부품과 로봇을 통한 미래 사업도 강화한다고 하는데 대표님 그럼 이 해당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현대 위아의 경우에는 지금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부품 비중이 아직까지는 높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전기차로서의 어떤 새로운 어떤 차체에 들어가는 이 비중들은 앞으로 이제 차량 경량화 관점이나 주요 부품들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전기차는 모터를 구동해서 차가 움직이는 시스템이죠. 과거에 지금의 엔진에 들어가는 엔진 부가 부품들이 막대하게 좀 많이 들어갔지만 앞으로 전기차 시대는 사실상 이 부품 이 구조가 좀 단순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연기관차의 어떤 부품사의 수혜 관점보다는 전장 사업 부분의 어떤 수혜 관점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사실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대 위아의 관점에서는 앞으로 중장기 성장 관점의 새로운 사업 부분 신성장 동력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업 보고서 좀 잠깐 보겠습니다. 회사의 최근 이 매출 포지션을 좀 잠깐 볼 텐데요. 회사는 차량 부품 비중이 전체 64.3%입니다. 여기에 모듈 부품이 25.7%라는 걸 우리가 좀 감안을 해보면 네네. 전체적인 어떤 매출 포지션, 기계장치가 7.4, 2.6%이기 때문에 10% 정도가 기계에 관련된 사업 부분에서 매출이 집중되어 있고 90%가 차량 부품 관련된 매출 포지션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죠. 그런데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2019년도와 2020년도, 2021년도를 좀 보면 기계산업 관련된 매출이 오히려 좀 소폭 감소하고 있는 흐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기계산업이 뭐냐면 스마트 솔루션이라고 불리우는 차세대 이 자동화 이 공장을 자동화 공장 설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네네. 큰 틀에서는 어떤 로봇 산업군의 로봇 기술이 또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 스마트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신성장 동력으로 좀 삼겠다라는 이 회사의 의지가 좀 돋보였었는데
앞으로는 지금 로봇과 자율주행을 좀 기반으로 하는 신사업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고 이 비전을 발표한 바가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이 점진적으로 좀 더 커질 때가 사실상 새로운 사업의 어떤 모멘텀 부각 관점인데 지금 차량 부품 관련된 엔진 그리고 변속기 등속 조인트 이 소재 관련된 부품의 비중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 흐름들. 자,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부터 기술 개발을 통해서 2023년도를 기점으로 기계장치 관련 사업 부분의 매출 포지션이 조금 더 증가되는 것이 아마 키포인트가 아닌가 좀 예상해 봅니다. 네, 이 신사업 확장이 점차 커질수록 이제 새로운 사업의 좀 모멘텀 관점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 대응과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현대 위아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자동차 단순 부품사의 개념에서 사실상 2022년도 저희가 1월 달 CES 박람회에서 로봇 이 섹터가 앞으로 이제 유망 업종으로 좀 떠오른 바 있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위아가 현대차 그룹 안에서 사실상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집중 역량 사업의 어떤 이 종목으로 업종으로 좀 부각받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이 선반영될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매출 포지션을 우리가 좀 보면 아직까지는 이 기기장치의 산업부분, 이 매출 포지션을 좀 더 증대시키는 어떤 흐름들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게 지금 당장의 어떤 효과, 당장의 어떤 이 매출 포지션의 어떤 증감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어떤 역량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이 부분이 단기 모멘텀으로 좀 부각될 텐데 현대차 그룹이 사실은 이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 먼저 적용을 하겠다. 스마트 솔루션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적용했다. 앞으로는 사람이 차를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차체에 대한 어떤 조립 공정까지 좀 더 가져간다면 현대차 그룹의 어떤 넓은 향후의 어떤 방향에서는 어떤 인건비 베이스보다는 자동화, 공정 설비를 좀 기반으로 효율적인 어떤 차량 생산의 어떤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네. 관점에서 충분한 좀 수혜가 좀 예상된다는 관점이고 지금 일봉상의 차트를 좀 보면 사실상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 효과들은 로봇 기술 관련된 이슈가 좀 작년에 좀 부각이 좀 됐었어요. 네네. 그런데 작년 6월에 11만 5천 원.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지금은 거의 뭐 주가가 추세적으로는 거의 뭐 바닥권 영역까지 좀 왔었죠. 그런데 2020년도에 팬데믹 상황에 대비해서는 지금 4만 원대보다는 좀 상단에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고 대비해서는 거의 뭐 반토막의 수준의 어떤 주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상 바닥권의 어떤 영역으로 봐도 무방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는 매출의 확장성을 좀 가져가고 있지 않지만 2021년도에 영업이익 폭을 좀 크게 좀 증가시키면서 2022년도에도 영업이익의 어떤 신장 부분은 사실상 기조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체크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회사의 어떤 추가적인 업사이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은 크게 좀 세 가지로 봐요. 첫 번째, 러시아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 그 다음에 열 관리 부품, 추가 수주의 펀더메탈 등을 좀 회복해야 되는 어떤 관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계장치 관련된 사업 부분에 좀 더 빠른 부각 또는 신규 사업의 어떤 이 지분 투자라든가 사업을 좀 확장해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 이 세 가지가 좀 체크 포인트라고 좀 보여지는데 우선 러시아발 불확실성이 아직은 해소가 될 수 있는 관점은 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우려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 보면 현대위아 1분기 실적, 잠정 실적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7.1% 정도 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상 지수가 주는 어떤 낙폭의 어떤 과대 효과가 좀 아닌가 예상을 해보고요. 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네. 만약에 6만 원을 좀 이탈한다면 5만 6천 원, 5만 6천 원에서 6만 원 구간 추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위아 매수하기 좋은 구간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만약 6만 원이 이탈된다면 5만 6천 원에서 6만 원까지 포트 비중 10%의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불확실성 해소, 열 부품 펀더멘탈의 회복, 그리고 신규 사업의 확장까지 이렇게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기업 현대 위아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 칩스앤미디어 살펴보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는 2003년 설립돼서 201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의 개발 및 판매인데요. 반도체 칩 제조사의 비디오 IP를 라이선스하고 반도체 칩 회사는 동사의 비디오 기술 및 자체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TV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설계, 개발 및 제조해서 납품합니다. 반도체 설계 자산은 반도체 칩에 삽입되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도체 IP 또는 간단하게 IP라고 통칭하며 매출은 고객사에 IP를 공급할 때 받는 라이선스와 고객사가 이를 활용해서 만든 반도체 칩을 판매할 때 받는 로열티, 그리고 유지 보수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구분됩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99억 원, 영업이익 51억 원, 당기순이익 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8.4%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25.1%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전년 대비 라이선스 매출, 로열티 매출의 증가와 모바일향 라이선스, 일반 산업향 로열티가 증가돼서 실적을 견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회사 두 건의 공시가 좀 있었는데요. 먼저 실적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 공정 공시를 제출을 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지난 1분기 대비 26.1%가 증가한 50억 원의 매출액을 좀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0억 6천만 원을 좀 기록했는데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87.1%가 증가되는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53.1%가 증가한 10억 1,600만 원을 좀 기록을 하면서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전년 1분기 대비해서는 소폭의 또는 이 대폭의 신장 효과가 좀 있었지만 전기 4, 4분기의 기조에서는 오히려 좀 실적이 좀 감소한 효과가 있었네요. 4, 4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32.4%가 좀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3.3%가 감소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70.3%가 좀 감소했는데 대부분 IP 회사 반도체 설계 자산을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들의 어떤 실적 마감들은 4, 4분기의 어떤 마감이 보다 좀 집중된다는 관점에서 분기 실적을 좀 대비하는 것보다는 업황상은 지난 1분기 실적을 좀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비교적 좀 이 회사가 좀 양호한 실적을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 주요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투자 판단 참고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좀 밝혔는데 2022년도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26%가 좀 증가됐는데 라이선스가 10%는 좀 감소가 됐으나 이 로열티 이 수익이 62%가 좀 증가됐다. 가전향 로열티가 좀 증가됐고 자동차향 라이선스가 증가됐다. 지금 가전향 반도체 칩 IP 매출 로열티가 62% 안에 좀 증가됐다. 즉 가전과 이 자동차 전장향 라이선스가 좀 증가됐다는 뜻입니다. 상기 실적은 내부 결산 자료이기 때문에 향후 변경될 수 있다라고 이 밝히는 공시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최대 주주를 변경하는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제3자에게 회사를 매각한 겁니다. 네네. 공시 살펴볼게요. 회사의 기존 최대 주주인 주식회사 텔레칩스가 한국투자파트너스에 회사를 매각하는 겁니다. 경영권과 주식을 모두 양도하는 건데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최대 주주 텔레칩스는 보유 주식 보통주 332만 주, 전체 지분은 34.5%인데 이 중에 26.5%, 255만 주를 한국투자파트너스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34.5% 중에서 26.5%에 대해서만 매각을 하는 겁니다. 계약 체결일은 지난주 금요일이었고요. 전체 양수 대금은 582억 원입니다. 대금 지급 일정은 거래 종결일 오는 6월 15일에 대금 전액을 수령하겠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계약금은 없어요.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원샷들인데 6월 16일 날 대금 전액을 주고받고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거래 종결에 대해서는 상기 양도 주식의 매매 거래 종결일은 주식 양수도 계약에 규정된 선행 조건
계약상에서 선행되어야 되는 이 조건들이 모두 전부 충족되거나 포기된 것을 조건으로 한다. 지금 선행 조건이 모두 이행이 된다면 6월 16일이죠. 6월 15일, 6월 15일에 582억 원의 대금을 수령한다는 뜻입니다. 기타 투자 판단 참고할 사항 보겠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한국투자파트너스는 향후에 본인이 업무 집행 사업으로 설립 예정인 기관 전용 사모 집합 투자 기구인 한국투자 시리우스 바이아웃 사모 투자에 설립하는 이 자본시장법의 이 투자 목적 회사 설립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한국투자 파트너스가 시리우스 바이아웃이라는 이 회사를 설립해서 여기에 이 양수도 계약의 조건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겁니다. 즉 한국투자 파트너스가 먼저 계약은 하지만 최종 이행은 한국 투자 시리우스 바이아웃 사모 투자로부터 양수될 계획이다. 상기 대금 지급 일정 및 변경 예정 일자는 계약 진행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상기 예정 소요 비율은 발행 주식 수 대비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34.5%의 지분을 갖고 있는 텔레칩스가 네네. 향후에 지분을 모두 전량 매각하게 된다면 한국투자 파트너스가 최대 주주가 되는 셈이고요. 텔레칩스는 8%의 어떤 지분을 보유한 단순 재무적 투자자로 남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칩스앤미디어의 최대 주주인 텔레칩스가 한국투자 파트너스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면서 한국투자 파트너스가 칩스앤미디어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 벤처 캐피탈과 같은 이런 재무적 투자자가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는 거는 좀 꽤나 이례적인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일단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상 이게 재무적 투자자, 즉 LP에 참여하는 것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근데 GP라는 것은 경영권에 관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업무 집행 사원, 즉 GP로서의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사례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 사례인데 아마 한국투자 파트너스의 관점에서는 아마 처음이 아닐까 지금 판단이 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즉 GP 경영권을 회사가 직접 영위를 하면서 기업 가치 제고를 하겠다는 어떤 목표를 좀 밝힌 만큼, 자, 이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데, 통상적인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어떤 관점에서는 대부분 엑시트가 좀 더 빠르게 이 종목, 회사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좀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종목들을 고르기 마련인데, 지금 이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막대한 투자금도 투입될 수밖에 없고, 이 업황이 어느 정도 이 회복되거나 성장성을 좀 더 가져가기 위해서는 사실 단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투자 파트너스가 지금 IP 회사,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이 설계자산, 반도체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는 이 IP라는 회사의 어떤 이 경영 관점에서 이게 단기의 어떤 엑시트 관점이냐, 또는 이 장기적 관점을 갖고 있는 플랜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는 것은 좀 사실인데, 앞으로 어떤 그림 관점에서는 막대한 투자,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매출 포지션이 뭐 크지는 못해요. 네. 2021년도 실적 기준에서는 뭐 199억 원의 매출액이 사실상 뭐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어떤 설비 투자나 확장을 위한 어떤 투자가 좀 더 단행된다면 이때부터 출발하는 어떤 밸류에이션의 확장 관점을 좀 보는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실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아까 잠시 짚어주셨는데 이 칩스앤미디어 실적 살펴보면 좀 긍정적인 그래도 성과를 내고 있는 편이거든요. 특히 IP 관련의 로열티 연간 매출이 좋은 성적을 기록했는데 대표님,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상 이 설계 자산을 갖고 있는 로열티를 주력으로 하는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도체 수혜 관점이 맞습니다. 맞는데 정확하게는 이 수주 역량이 좀 더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후공정이나 테스트를 하고 있는 이 회사의 어떤 실적 선방과는 사실상 이 칩스앤미디어가 보여주는 어떤 성장 가치는 사실상 큰 폭의 성장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1분기 대비해서는 26.1%의 선방 효과는 좀 있었지만 빠르게 수익이 좀 회복되고 있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는 맞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가 좀 저는 좀 중요해지는데, 지금 시스템 반도체 같은 이 IT 업종의 어떤 주기적인 대규모 투자를 과연 최대 주주사가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서 키울 것인가가 좀 관건인데, 지금 최대 주주의 탄탄한 자금력을 좀 기반으로 한다면 공격적인 어떤 투자를 통해서 현재보다
이 밸류에이션의 어떤 확정 관점, 이게 중대한 모멘트가 아닌가 저는 예상해 봅니다. 네, 최대 주주가 자금을 또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지가 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이 칩스앤미디어가 모빌아이 상장 관련주로도 이제 언급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텔의 자회사인 이 모빌아이의 어떤 상장 모멘텀이 올해 초에 좀 부각된 바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좀 말씀드렸던 이 기대감에 수반하는 것, 자, 이제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하는 이 관점에서 갑자기 모더나 관련주, 모더나 측의 전 임원이 회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좀 급등하는 그런. 근데 지금 현재 2년이 지난 시점에 전혀 사업적으로 엮이는 것들이 없다는 거죠. 지금 모빌아이에 사실상 이 관련주 부각된 이유는요. 과거에 IP 설계 자산의 어떤 납품 이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의 상장 이후에 협력 관계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인데 네네. 사실상 이거는 반영이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돼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협업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과거의 어떤 이런 이력만 가지고 주가가 급등한다는 것은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칩스앤미디어의 어떤 관점에서는 최대 주주 변경 이후에 공격적인 어떤 투자를 통해서 외형을 확장할 것인가, 확장하는 그림에서 추가적인 재원 조달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자, 이런 부분에 관련된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이지 과거에 협력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부각돼서 여기도 협력 관계에 있을 것이다라는 건 다소 좀 추상적이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현재 협력 관계는 좀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 이력만으로 투자하기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그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칩스앤미디어 지난 금요일에 사실상 이 최대주의 변경을 좀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대감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흐름이에요. 지금 최근에 금요일 기점에서 주가 흐름을 여기 잠깐 보더라도 자, 여기인데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더라도 전혀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전혀 반영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5.61% 하락한 21,050원에 좀 거래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칩스앤미디어 과연 이 최대주 변경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큰 것인가?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전반적인 어떤 지수 조정에 따라서 종목들이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좀 풀이되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1분기 실적의 전년 동기 대비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호실적을 좀 기록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최대주 변경 이후에 아까 언급드린 세 가지 모멘텀을 좀 잘 체크해 나간다면 칩스앤미디어 관점에서 좀 나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의 외형 성장을 좀 가져가시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추세선이죠. 지금 저는 이 구간을 봤는데 지금 27,000원이 좀 위태해 보여요. 27,000원 좀 이탈이 된다면 주가가 좀 하방 경직성 차트에서 지금 내려가시는 구간 18,000원대까지 주가 좀 열려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 차라리 이 구간을 보겠습니다. 18,000원에서 25,000원, 18,000원에서 25,0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최대 주주 변경 이후 6월 15일까지의 단기 모멘텀 부분에서는 반영 효과는 좀 없지만 회사의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추가적인 재원 마련 또는 확장을 위한 새로운 어떤 액션이 있다면 이 부분이 단기 모멘텀으로 좀 부각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칩스앤미디어 매수하기 좋은 구간 18,000원에서 25,000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27,000원이 이탈된다면 18,000원대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 잘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중앙 D&M입니다. 중앙 D&M은 1999년 설립돼서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PVC 제품 및 건축 자재 제조, 분양 대행 사업, 통신기기 및 장비 개발, 제조 및 판매입니다. PVC 제품 및 건축 자재 제조 사업은 석유 화학 제품을 주 원료로 압출, 냉각 등을 통해 원료를 가공하고 이후에 절단, 랩핑 등의 가공을 거쳐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합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43억 원, 영업 손실 30억 원, 당기 순손실 5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1.8% 증가했고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은 각각 51.4%, 54.1%씩 감소했습니다. 중앙 D&M은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매출액이 증가됐으나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중앙 D&M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회사 감자 완료 공시가 좀 있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완료일입니다. 2022년도 4월 22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회사는 감자전 전체 주식수가 1억 399만 5,690주로의 발행 주식이 좀 있었는데 지금 3대1 감자를 좀 단행하면서 감자호 3,466만 5,203주로 주식 회수가 좀 감소되는 겁니다. 자본금 역시 522억 원에서 175억 원으로 좀 감소되는, 회사는 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감자를 좀 단행한 바 있었죠. 지난 3월 16일 날 결정을 좀 했었는데 전체 동률 비율이 66.6%, 대주주, 소액주주 차등 없이 지금 3대1 감자가 좀 단행이 됐었고, 이게 4월 22일 날 효력이 좀 발생된 겁니다. 감자가 좀 완료됐기 때문에 상장 예정일 2022년도 5월 10일에 감자에 따른 변경 상장은 5월 10날 거래가 될 전망입니다. 전체적인 지금 내용을 보면 회사는 3월 16일에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3대1 감자를 좀 단행했었는데 이게 4월 22일 날 끝났다는 거고요. 네. 이제 5월 10날 변경된 주식수 3,466만 주가 5월 10일 날 유통이 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 더머니에서 지난 3월 17일에 다뤘던 중앙 D&M 무상 감자를 완료했습니다. 일단 이번 감자를 통해서 자본 잠식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좀 흑자 전환이 시급해 보이거든요. 대표님, 이 회사 앞으로 방향성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지난달 3월부터 회사에 좀 히스토리가 좀 있었죠. 공시 좀 잠깐 보겠습니다. 3월 23일이었습니다. 회사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좀 하면서 원래는 2022년도 3월 30일 오전 11시에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3월 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제출을 못한 거예요. 지금 회계감사가 마무리되지 못해서 감사보고서의 지연 제출 소식을 발표했었고, 이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좀 답답했었죠. 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의견상의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이미 4년 연속 영업손실 기록을 해서 관리 종목 지정이 유력화되는 이 상태에서 네네. 감사 의견에 관련된 어떤 이슈마저 부각되지 않을까 참 걱정이 좀 됐었었는데 회사는 3월 30일 감사 보고서를 그래도 냈습니다. 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감사 의견은 적정 그리고 개속 기업의 존속 불확실성의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의견과 관련 없는 개속 기업의 존속 불확실성의 기재는 또 기재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력 사업,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이 코멘트입니다. 사업상의 어떤 이슈는 부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매출액은 작년 대비 130억 원의 매출액 그리고 46억 원의 영업손실, 172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최근 4년 연속 적자를 좀 기록했는데, 자, 이로 인해서 최종 관리 종목이 좀 지정이 됐었죠.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자본 잠식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미 2021년도 반기에 18.4%에 해당되는 자본 잠식이 있었어요. 50%를 초과하게 되면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2021년도 기말에는 29.7%의 자본 잠식, 자본의 부분적인 잠식이 좀 있었고, 최근 3년 연속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은 아슬아슬하게 2020년도와 2021년도 모두 50%는 좀 미만으로 좀 간신히 좀 맞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 4년 연속 영업손실 2018, 19, 20, 21년도까지 해서 4년 연속 영업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관리 종목에 지정됐기 때문에 2022년도에도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어떻게 되죠?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2022년도가 사실상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수익성 제고 관점, 반드시 영업이익을 달성해야 되는, 그리고 부분적인 자본 잠식도 좀 탈피해야 되는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 3대1의 감자도 좀 단행을 했었고, 2022년도에는 수익성 개선에 집중을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 됐습니다. 네, 올해 반드시 이제 영업이익을 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무상 감자 발표 바로 직전에 현대 로템과의 공급 계약 체결 기사를 냈거든요. 이 현대 로템과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통합 방송 시스템 부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성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사실상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분과는 좀 다른 양상이에요. 2021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건축자재 제조 사업이 56.4%, 그리고 통신기기 용역 사업이 9.7%, 그다음에 LED 시스템 조명 장치 사업 부분 33.8%. 지금 건축자재 또는 이 부가 사업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56.4%, 89%는 거의 뭐 90%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건축자재 또는 이 부가 사업으로 좀 보여지고, 통신기기 용역 사업은 좀 극히 매출액이 좀 미비했죠. 지금 2021년도에 12억 원에 좀 불과했기 때문에 지금 건축자재 사업에서 막대한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수익성 확보 관점에서는 오히려 사업의 어떤 효율 또는 내실화 관점에서는 조금 이 구조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회사는 오히려 2022년도에 실적 성장 또는 영업이익 달성을 위해서 통신기기 용역 사업의 어떤 이 수주를 박차를 좀 가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지금까지 체결된 어떤 이 공시는 좀 미미해요. 전체적인 어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2월 달에 좀 있긴 했었지만, 회사는 GTX-A 전동차 160량의 부품을 좀 공급하겠다 12억 원을 계약을 좀 했는데, 자회사인 VC텍을 통해서 납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 2023년 12월 30일이에요. 12억 원의 매출을 했지만 2022년도에 실적 전량 잡히기는 다소 반영 효과가 좀 내년 연말까지가 되기 때문에 반영의 효과는 좀 미비할 것으로 좀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좀 부각이 돼서 오히려 2022년도에 실적에 반영 효과가 좀 클 것이다라고 지금 예고는 하고 있지만, 네네. 저는 좀 다르다는 거죠. 2021년도에 미미했던 실적 부분이 특히 최근에 체결한 이 12억 원의 이 통신기기 관련된 사업 부분은 2023년도 12월 말까지 납품하는, 즉 실적의 분산 효과까지는 2022년도에 반영 효과가 좀 미비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회사는 어찌됐든 1분기 실적까지의 어떤 영업이익 달성 부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네. 아마 5월 14일까지 제출되는 1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의 어떤 개선 효과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1분기 실적에서의 그런 영업이익 개선 포인트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주권 변경 상장일 전일까지는 이제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되는데요. 대표님, 이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전망과 또 대응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지금 316원에 감자전 주가 316원에 장이 좀 형성이 됐었죠. 단순하게 곱하기 3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1,000원이 좀 넘는 구멍, 1,030원 정도 될까요? 한 1,040원? 1,040원 정도의 이 감자 기준일 산정가가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동시호가 이전에 감자 기준일 산정가의 어떤 갭이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인 어떤 인위적인 시세 개입이 좀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공모주에 최초 우리가 투자했을 때 상하 제한폭의 어떤 관점이 좀 있었죠. 네네. 뭐 50%까지 좀 급등을 한다 하면 1,500원의 시세가 좀 형성되고 나서 9시부터 시작되는 부분에 상한가를 간다면 2,000원대, 뭐 1,000원대 후반, 1,000원대 후반까지 주가가 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자, 이 부분은 좀 논외로 하고요. 회사는 현재 관리 종목이라는 거죠. 지금 1차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2022년도에 영업손익을 어떻게 좀 달성할 것인가가 좀 관건입니다. 지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업의 수익성 제고 관점에서는 그래도 1분기에는 그래도 조금 이 영업이익의 어떤 개선 효과가 좀 미비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신규 사업이 이 통신기기 관련된 사업 부분도 사실상 수주량을 좀 극대화시키지 못한다면 반영 효과가 좀 미비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기조 이후에 좀 대응 관점을 좀 보는데, 저는 사실상 이 중앙 D&M 올해 관리 종목 탈피라는 어떤 큰 숙제를 안고 있죠. 이 부분을 해칭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영업 수익을 어떻게 좀 달성할 것인가. 네. 개인적으로는 신규적 매수 관점은 아니다. 3분기까지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4, 4분기까지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오히려 감사보고서의 영업수익이 바뀌는 결과가 많았다는 거죠. 큰 폭의 성장성을 가져가는 어떤 그림들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신규적 매수 관점은 아니다. 그렇다면 보유자 관점에서는 감자 단행 이후에 오히려 가벼워진 유통지수에 대한 어떤 대비해서 단기적 시세가 좀 인입되는 구간에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이 키포인트는 실적의 회복 관점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될 것이 좀 분명하기 때문에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 의견 드리지 않지만, 보유자 관점에서는 실적 회복 여하에 따라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022년 영업 손익을 어떻게 달성할지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유자 관점에서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